자, 반갑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부동산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토지의 분류 매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의 분류와 관련해서는 공법상의 분류도 있고요. 부동산 활동상의 분류도 있고 그런데요. 자, 그 중에서 특히 부동산 활동상의 분류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공법상의 분류도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아니죠.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법을 자세하게 배우기 때문에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깊이 있게 터치는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법상의 분류와 관련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류가 우리 책에 쭉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28개 지목을 중심으로 해서 토지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하면서 쭉 나가죠. 자, 그래서 적어도 28개 지목 정도는 여러분들이 읽고 이것이 지목이다 하는 정도는 부동산 학개론에서 아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주 깊이 있게 나오진 않지만 적어도 지목에 해당하는 것, 어떤 용어가 지목에 해당하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택지와 관련해서 이제 분류를 할 때 적어도 지목에는 대라고 하는 지목도 있고요. 공장용지라고 하는 지목도 있다 정도는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물론 공법상 조금 전에 말했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외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우리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구역 해서 또 자세하게 우리나라 토지를 분류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용도 지역이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토지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식으로 쭉 분류를 하고 있죠. 도시지역도 다시 어때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식으로 또 분류하고 있죠. 관리지역도 어때요? 좀 더 들어가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분류가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류들은 여러분이 공법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기 때문에 학개론 시간에서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 부동산 학개론 시간에서는 오늘은 특히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부동산 활동상의 분류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로 따지면 그 46쪽에 가면 자, 거기에 감정평가상 용도적 종별에 따른 토지를 분류하고 있다 하는 것과 47쪽에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 거기가 부동산 학에서는 아주 관심 있게 지금 살펴봐야 될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토지를 분류한다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토지의 분류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다 분류를 했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토지를 분류할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눈으로 보고 이렇게 분류를 했겠죠. 눈으로 보니까 건물 짓는 땅도 있고요. 농사 짓는 땅도 있고요. 나무가 서 있는 땅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 짓는 땅, 이런 땅을 쉽게 말해서 택지라고 부른 거죠. 택지. 자, 그리고 이렇게 농사 짓는 땅, 농지라고 불렀고요. 나무가 서 있다, 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에서는 이제 주된 용도가 지금 택지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이 있으면 거기를 택지지역 이렇게 표현했죠. 또 주된 용도가 농지면요. 당연히 농지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감정평가에서는 거기에 보시면 토지를 크게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에서 지역 종별에 따라 분류하면 그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택지가 뭐죠? 택지가 건물이 서 있거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뭐죠? 택지죠. 근데 건물에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물이 있다 이렇게 분류한 거죠. 자, 따라서 그 택지 지역에는 주택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식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 게 46쪽 밑에 박스에서 보이시죠? 농지지역은요. 밭도 있고 논도 있고 과수원도 있다. 그래서 전답, 과수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임지는 신탄림 지역과 용재림 지역으로 또 나누는데요. 신탄림이라고 하는 것은 땔감용으로 나무를 재배한 임지고요. 용재림은 가구용으로 나무를 재배한 임지예요. 그래서 크게 택지지역 안에는 또 주택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있게 되고 농지지역 안에는 전지지역과 답지지역, 과수원지역이 있게 돼요. 또 여기에서 이제 임지지역에는 용재림 지역과 신탄림 지역 이런 식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크게 토지를 분류할 때 대분류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크게 분류하면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역 이렇게 분류할 수 있죠. 그리고 소분류다 그러면 택지지역 안에서 어때요? 다시 이제 주택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47종 메뉴에 보시면 후보지와 이행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후보지와 이행지는 용도가 바뀌는 중에 있는 토지를 표현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면 후보지와 이행지 중에서 후보지는 뭡니까? 그러면 후보지는 대분류 상호 간의 용도가 바뀌는 중에 있다. 대분류가 뭐였죠? 조금 전에? 그래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이게 대분류예요. 그러면 농지지역의 토지가 택지지역의 토지로 바뀌는 중에 있다. 그러면 그런 토지를 표현할 때 택지, 후보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분류 상호 간의 용도가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표현할 때 후보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택지지역 안에는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주택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소분류 상호 간의 용도가 바뀌고 있다. 즉 주택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뀌고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용도가 바뀌는 중에 있는 토지인데 소분류 상호 간의 용도가 바뀌는 중에 있으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다? 이행지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따라서 후보지 개념은 대분류 상호 간의 용도가 바뀌는 중에 있는 토지는 뭐다? 후보지가 되는 거고 이제 소분류 상호 간의 용도가 바뀌는 중에 있는 토지는 뭐가 되겠다? 이행지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대분류 간의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후보지, 다른 말로 가망지 또는 예정지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답 과수원, 이제 농지지역 내에서 전지지역도 있고 답지지역도 있고 과수원지역도 있죠. 그 소분류 내에서 용도가 바뀌는 중에 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이행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택지지역 안에도 뭐가 있다고요? 주택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있겠죠? 그러면 그 택지지역 내에서 이제 주택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중에 있다. 그러면 그것을 표현할 때 상업 이행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의미하셨죠? 그래서 소분류 간의 용도가 바뀌는 중에 있으면 그것은 곧 이행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하나씩 표현해 놨죠.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세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간의 토지 이용이 전환 중인 토지를 뭐라고 쓰겠다? 후보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임지지역, 택지지역, 농지지역 내에서 용도가 바뀌는 중에 있다. 그게 뭐다? 이행지 개념이 되는 겁니다. 후보지나 이행지는 모두요, 용도가 바뀌는 중에 있는 토지에 쓰는 용어이지, 용도가 이미 바뀌었다 그러면 바뀐 후의 용도에 따라서 이제 토지 이름을 불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택지로 바뀐 농지는 뭐라 불러야 돼요? 택지 그래야지 택지 후보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용도가 이미 바뀐 후니까. 예,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동그라미 4번에 한계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배울 겁니다. 한계지라고 하는 표현은 택지로서 쓰기에 가장 원방권, 멀리 떨어져 있는 땅을 한계지라 불러요. 그러면 한계지는 택지로 쓰기에 가장 멀리 떨어진 땅이라는 말은 무한정으로 택지로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토지를. 그럼 그 옆에는 뭐도 있겠어요? 농지도 있고 임지도 있겠죠. 그럼 한계지 바깥에 있는 농지를 평가한다 그러면 이 농지도 어때요? 도시가 확산되면서 언젠가는 농지가 택지로 용도로 바뀔 수도 있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한계지 바깥에 있는 농지를 평가할 때는 택지 후보지로서의 가능성 이런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이 동그라미 4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전환 후의 토지는 지목이 변하나 이행 후의 이행지는 종전 지목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자, 후보지 개념은 뭐예요? 농지에서 택지로 바뀐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지목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행지 개념 보시면 이행지는 조금 전에 소분류 상호 간의 용도가 바뀌는 중에 있는 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택지지역 내에서 뭐가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용도가 바뀌는 땅이 있다고요? 그러면 주거지나 지금 상업지나 지목으로 따지면 다 뭐죠? 대라고 하는 거예요. 대.
그래서 대라고 하는 것은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용도가 바뀌는 중에 있다. 그럼 그 용도가 바뀐 후에도 역시 지목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지